많은 분들이 항상 질문을 하세요. 아니, 무용수가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한국과 독일에서의 무용단에서 원하는 그런 무용수 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저의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브이로그에 좀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질문을 하세요. 아니, 무용수가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 아니면 체중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 라는 질문들을 종종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들을 제가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 다이어트에 대한 기억이 가장 강하게 있거든요. 제가 했던 다이어트 중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입시 때죠.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살을 이제 빼야 돼가지고 뭐 콩쿨 시즌에도 그랬고 이제 특히나 입시 시즌에 제가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좀 건강하지 않게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었냐면 정말 아침만 제대로 먹고 아침에는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점심 이후부터 점심에는 뭐 샐러드라던가 뭐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거 먹고 그 이후부터는 아예 굶었었어요. 점심 이후부터. 그래서 점심 이후부터 아예 굶는데 대신에 딱 한 가지 제가 먹을 수 있었던 게 우유였어요. 그 당시에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그때 이제 저희 레슨 해주시던 선생님 중 한 분께서 저한테 그냥 우유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 말을 듣고 믿고 했었거든요. 이제 한국엔 특히 뭐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무슨 그때 막 곡물 우유 막 되게 다양한 우유가 있었거든요. 현미 우유, 모든 우유 어떤 맛이든 상관없다. 대신 우유만 먹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다이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많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학교 끝나고 이렇게 배고프잖아요. 그럼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서 먹고 싶은 걸 다 사요. 다 사서 이제 그때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방에 뒀다가 그날 굶고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다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야행성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정말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든 사람인데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4시가 되면 눈이 떠졌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눈 막 4시에 떠져가지고 막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그 시간에 밥도 먹고 뭐 전날에 편의점에서 사다 놨던 것 막 다 뜯어가지고 먹는데 당연히 다 먹을 수는 없죠. 산 것도 많기도 하고 또 어쨌든 좀 식사량이 적어진 관계로 위도 줄어들었고 하니까 또 그러면 또 남기고 다음날 또 똑같은 그렇게 반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정말 좀 약간 저의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인식을 잡아줬던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보통 작품 연습을 하면 이렇게 한 2번씩은 기본으로 하잖아요. 2번 하고 뭐 힘들어도 한 번만 더 하자 뭐 이러거나 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기력이 없어져가지고 작품 연습을 한 번만 했는데 그걸 끝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막 온몸에 그 기가 없는 느낌 있죠. 몸에 힘을 못 주는 그 정도로 막 기운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랬었고 또 머리 감을 때 제가 한번 되게 충격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몸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와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대학 가서는 사실 다이어트를 안 했죠. 특히 1, 2학년 때는 막 그런 거 없이 막 친구들이랑 맨날 먹고 동기들이랑 맨날 먹고 저희 맨날 아웃백 가서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관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반항심도 되게 컸어요. 나 다시는 다이어트 그렇게 안 할 거야.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다시는 그렇게 안 해.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생활은 그냥 거의 뭐 다이어트와는 네, 생활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주위에서 이제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희 살 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었지만 뭐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대학교 때 사진 보면 막 여기 이렇게 물론 젖살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여기도 오동통하고 약간 통통했어요. 지금보다 한 4kg 정도 더 나갔 4, 5kg 더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래도 체질은 굉장히 되게 무용하기에는 감사한 체질이에요. 왜냐면 그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쪘다가 또 막 빠질 수 있는 친구들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러고 저는 막 쪄도 플러스 한 2, 3kg고 대신에 빠져도 플러스 2, 3이에요. 그 이상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빠졌었어요. 고3 때도. 그게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조금만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게 티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고 진짜 막 극한의 극까지 가야 막 살이 빠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찌는 것도 좀 약간 아무리 쪄도 그렇게까지 찌지는 않기는 해요. 보통 한 평균을 항상 유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평균과 대학교 때 평균은 차이가 좀 났지만 대학교 때 이제 조금 더 고등학교 때보다 몸무게가 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10kg 찌고 이런 거는 제가 살면서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10kg를 뺐던 적도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안 돼요. 저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간 이후부터는 사실 몸무게를 잰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재도 몸무게의 차이는 크게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뭐 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거울을 보면서 하잖아요. 거울을 보면 딱 사이즈가 나오죠. 아씨 살쪘다. 아니면 살이 좀 빠졌네? 이게 사이즈가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몸무게를 재는 의미가 저한테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고3 때는 진짜 매일매일 막 몸무게 올라가서 0.5kg에 막 연연하고 이랬는데 대학교 들어와서부터는 그랬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몸무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대충 여기에서 여기 사이인 건 알고 이제 좀 찐 것 같으면 이제 사람마다 찌는 부위들도 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상체가 좀 이렇게 제가 어깨도 좀 넓은 편이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상체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레오타드만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 살쪘다. 아 뭐지? 아 짜증나. 그리고 그게 되게 보기 싫어요. 저 스스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막 한 일주일 휴가가 있어서 놀고 와가지고는 딱 연습하러 갔는데 아 살쪘다고 알레한테 얘기했다가 알레는 막 너 미쳤다고 저한테 그러지만 저는 보여요. 그게 아 살이 쪘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체가 이렇게 약간 어깨가 올라가 보이면서 제 스스로가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되게 못나 보여요. 그게 되게 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살이 좀 찌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약간 이제는 스스로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살쪘어. 이렇게 딱 인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조절을 막 엄청난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지만
그냥 아씨 좀 덜 먹어야지, 아니면 뭐 먹다가 조금 일찍 숟가락을 내려놓던가 아니면 좀 운동을 더 하던가 라는 식의 약간 그런 식으로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저의 고등학교와 대학 생활은 어느 정도 그렇게 흘러갔고요. 독일에 와서부터는 일단은 운동량의 차이가 좀 생겼어요. 특히 무용단 들어와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문계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저는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실기 수업이 없었고요. 학교 가면 오전에 가서 6, 7교시 끝날 때까지 의자에 앉아만 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이어트하기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학원 가서 연습을 하지만 뭐 엄청 막 열심히 했지만 그게 해봤자 4, 5시간 이상이 안 가거든요. 열심히 빡세게 해도 막 클래스하고 작품 연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이 해봤자 한 뭐 3, 4시간 했겠죠. 그렇게를 하고 대학교 때도 사실 저희는 이제 뭐 오전에는 다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 저녁 특강이 있었죠. 매일매일 저녁 특강하고 대부분은 끝나죠. 그러고 그 외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 공연 연습이 있거나 아니면 뭐 창작 발표회가 있어서 우리끼리 공연 연습이 있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전공 수업, 그 해봤자 하루에 3시간, 1년 이렇게 쫙 봤을 때 평균 3시간 이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연도 딱 있는 시기에만 하고 뭐 클래스만 끝나고 집에 가는 날도 많으니까 그러면 사실 뭐 한 2, 3시간만 하루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 와서 제가 되게 바뀐 생활 패턴은, 제가 독일 와서 학교 다니면서는 물론 오전에 저는 수업을 들으러 가는 거였죠. 어쨌든 교육학이었으니까 앉아있는 시간도 있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었어요. 왜냐면 가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고 그것도 실습이니까, 또는 이제 뭐 수업을 참관을 해야 돼요. 그 선생님, 교수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보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근데 의자에 앉아서 하지 않잖아요. 저희 무용실 들어가서 앉아서 보고 하니까 심지어 그때도 같이 옆에서 몸 푸는 경우도 있었고요. 바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앉아서 뭐 스트레칭 하면서 이렇게 받아 적고 구석에서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는 독일에 이제 처음에 있을 때 학교 끝나고는 또 저녁에 저는 제 연습을 따로 갔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연습을 보통 기본 3시간 이상 했어요. 그러고 수업할 때 제가 레슨 할 때도 있었고, 그 제가 수업 듣던 학원에서 레슨도 하고 거기서 연습도 따로 하고 거기 발표회 있으면 발표회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일 그때 마나임에서 기본 한 5시간 이상은 하루에 열심히 움직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나이도 조금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젖살도 빠지고 뭐 약간 저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자리가 잡히는 것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하지만 그렇게 운동량이 많아지면서 살이 막 조금씩 빠졌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 그러면서 살이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어요. 그리고 무용단 와서는 훨씬 더 운동량이 많아졌죠. 저희는 아침에 이제 10시에 출근해서 보통 6시 퇴근할 때까지 7시간 이제 점심시간에 1시간 있고요. 중간에 저희는 그야말로 계속 연습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진짜 많을 때는 7, 8시간씩 움직이고 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대로 안 먹으면 힘들어요. 되게 기운이 딸리는 게 느껴지고 몸에서 더 이상 사용할 에너지가 막 고갈되는 게 느껴져서 중간중간에 계속 뭐 먹어줘야 될 정도로 이 운동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공연 같은 것도 있으면 사실 더 많은 운동량이 소모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공연도 되게 좀 잦은 편이에요. 보통 한 달에 공연 한 6개는 기본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있으면 그 열량 소비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어도 되는 상황이 저는 지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저는 좀 나이도 좀 있잖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아요. 아, 내가 이런 거가 나에게 잘 안 받는구나. 이 음식은 내가 먹으면 좀 날 안 좋구나. 또는 난 이 음식이 뭐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어쨌든 20년 이상 발레를 하면서 되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체질과 노하우 같은 게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는 생각을 따로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저의 두뇌에서 그냥 얘 좀 살 빼야겠어 막 이런 그냥 신호가 들어오면 알아서 조절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예전에는 당연히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조금 덜 먹어야지 하는 것도 생기고 조금 쪘다 싶으면 오늘은 그냥 조금 덜 먹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정말. 그리고 심지어는 무용단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침을 먹었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아침을 거의 안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먹으면. 저희가 이제 무용단은 아침 클래스잖아요. 아침 10시 트레이닝인데 아침을 안 먹고 가잖아요. 점프할 때쯤이면 모든 기운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입맛이 좀 없는 편인데 없어도 억지로라도 뭘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학교 때나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안 먹었죠. 요즘은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는 저도 좀 먹을 때 몸도 좀 생각하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고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랑 알레가 특히나 그걸 좀 먹는 걸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챙겨 먹는 거에. 저 같은 경우 그냥 뭐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먹는데 알레는 예를 들어 공연 있는 날 정말 건강하게 먹어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돼요. 중요한 공연 뭐 프리미에르 전에 이럴 때는 정말 정크푸드 같은 거는 거의 안 사 먹고 뭐 정말 샐러드, 과일, 고기, 단백질 이렇게 되게 잘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연 끝나면 막 오늘 우리 뭐 햄버거 먹자, 피자 먹자 약간 그런 날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은 제가 봤을 때 한국과 독일에서의 무용단에서 원하는 그런 무용수 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사실 마른 걸 선호하죠.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뭐 모두 각자의 몫이지만 어쨌든 마른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고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한국은. 근데 독일은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큰 무용단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모두가 아시는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 무용수가 굉장히 많죠. 수가. 그러다 보니까 군무의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군무가 너무 개성이 넘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통일된 느낌을 주는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러시아 발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열로 쫙 서 있었을 때 너무 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뭐 백조 한 24마리가 서 있는데 너무 큰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약간 다 마르고 다 키도 좀 크고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별로 안 큰 편이라서 되게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저 그때는 되게 벌써 오래 전인데 국립발레단 같은 경우는 키가 165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서 되게 좌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약간 그런, 물론 상대적이죠. 독일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물론 독일에 큰 무용단들이 있죠. 근데 그런 무용단들은 한국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안 다녀봐서 그건 모르겠고 제가 다니는 약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고 뭐 30에서 40명 되는 무용단들도 있고 심지어 훨씬 더 한 10명 정도 되는 무용단들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데를 보면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어떠냐면 개인의 개성을 굉장히 중시해요. 모두가 똑같은 거는 약간 필요 없고 나는 나 이런 사람이 있어. 난 다른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생기거나 모두가 똑같은 느낌이거나 하면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무용단 같은 경우는 저희 단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우리 무용단은 다 모두가 좀 차이가 있고 개성이 있는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는 그걸 좋아한다. 이렇게 항상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각자 무용수의 특징이 딱 있고 개성이 정확하게 있고 이런 거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키라던가 몸무게라던가 좀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영상 속에 제가 막 맛있게 먹는 모습은 저는 맛있으면 많이 먹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물론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좀 체질이 다르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죠. 저는 어쨌든 살이 막 먹은 거에 비해 더 많이 찌는 체질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좀 감사하게도 먹는 거에 비해 덜 찌는 체질인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컴플렉스는 다른 데 있고요. 이런 식습관에 있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용을 함에 있어서 많이 괴롭지 않게 그 부분은 잘 해온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만 빼고. 그러면 네, 저의 다이어트 경험들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도 좀 풀리고 또는 약간 뭐 팁 같은 거 얻어가실 만한 게 있으셨길 바라고요. 네,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